네, 저희 첫 번째 시간, 네. 영원한 저희 부장검사, 정웅 선임 매니저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박 선생님 너무 오래간만이에요. 한 저희. 5개월 만에 뵙는 그러니까. 그럼 두 분은 그러겠네요. 네, 네. 방송에서 그때 이별하고는 굉장히 섭섭했었는데 요즘에 큰 활약하고 있다고 제가 뭐 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많이 잡아 넣었다고. 네. 제가 그때 마지막에 헤어질 때 장도 안 좋았었는데 이제 작년 마지막은 좀 기대를 했었지만은 계속 시장이 좀 좋지 않았고 이제 박 선생님 나왔으니까 1월 시작부터 매일 시장 저는 정웅 선임 매니저님하고 했던 걸 기억하면 뭐가 있냐면 그 다음 주 전망. 맞아요. 그 다음 주 잘 보셔라. 맞아요. 이런 부분을 보셔라. 이런 게 딱 있으셨어요, 항상.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신 다음에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안 바꾸셨어요? 계속 하셨어요? 오늘 내주실 거죠? 네, 오늘 또 1월 시장이라 이제 아무래도 첫 시장이니까 연간에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지 좀 가볍게 생각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고요. 사실 오늘 장이 열리지 않아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좀 오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지난주 한 주로 보면 마지막까지 좀 좋지 않았죠. 근데 이제 진짜 짜증났어. 금요일 시장은 뭐 한 0.1%씩 좀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막판에 그래도 저가 매수는 좀 들어왔습니다. 상당 부분 좀 줄였고 이제 작년에도 그렇지만 이제 올해 반등 요건은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경기 침체로 인한 침체가 이제 상반기 내로 이제 올 거죠. 근데 연준의 스탠스가 언제 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과거 이제 코로나 직전에도 이만큼 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서 시장을 끌어올렸던 거고, 이제 오히려 극단적으로 안 좋은 시나리오가 이제 나올 때 올 한 해로 보면 그때가 이제 저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IT 버블 때도 이제 지금 거의 버블 때만큼 빠졌지 않습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 자체로 보면 그 당시도 고점 대비해서 뭐 5분의 1 이 정도까지 지수 자체만 보더라도 내려왔었고 당시에 아마존이 가장 큰 성장주 중에 하나였지만 10분의 1 토막이 났었거든요. 10분의 1 토막. 근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아마존이 2001년 9월에 시장이 저점을 통과를 했고 근데 시장 자체는 2002년 9월에 저점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갭이 있던 거죠? 1년이죠. 1년. 아마존이 먼저 저점을 찍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시장이 안 좋으면 시장 반등이 나올 때까지 혹은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지난 6월달, 작년 6월달도 그랬고 3월 저점 때도 그랬고 미리 종목의 저점 먼저 형성이 됐었거든요. 갈로 먼저 간다는 거죠. 네, 그렇죠. 저점을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점을 통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아마존 같은 거를 이번에 이번 타자를 찾아야겠네. 네, 그렇죠. 찾아주세요. 같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거는 이제 방어적인 전략으로 방어주를 하느냐, 혹은 이제 아마존처럼 그 당시에 성장주에서 가장 좋은 종목을 저가 매수를 하느냐, 또 아예 이제 내가 보는 종목 내에서 가장 저점권에 가까운 종목들을 사느냐, 여러 전략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지금 이건 답이 없는 게 모든 애널리스트들이나 전문가들도 굉장히 망설이는 질문의 답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개개인만의 시차에서 이제 전략이 다 달리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보다는 우리가 보는 종목들에서 저점을 빨리 통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너무 지수에 매몰되지 말자. 그게 제 지수는 핵심입니다. 지수대로 가게 하고 우리는 이제 뭐 좀 약간 선제적으로 어떤 종목적인 부분 공부해야 된다. 가장 좋은 종목은 저점이 빨리 나옵니다. 대신에 지금의 테슬라나 일부 종목들처럼 더 가파르게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하락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 아마존처럼 많이 올랐고 많이 빠졌고, 그러니까 상승의 아이콘, 하락의 아이콘이었죠 그때. 네, 맞습니다. 지금 잠깐 2022년 막판 하락의 아이콘은 뭐죠? 진도준도 아마존 샀잖아요. 진도준. 맞아. 그러니까 지금 아이콘이지. 왠지 유도신문 하는 느낌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제가 2주 전에 지금 방송을 한 게 지금 조회수가 6만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댓글도 한 110개 이상 달린 걸 알고 있는데 그 썸네일 제목이 뭐였죠?
조용한 다수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도요타 회장이 한 말이었는데 네. 그때 우리 이 팀장 대장님이 했었나? 송 PD가 했었나? 네. 누가 다른 거야 그거? 아니 근데 제가 송 PD인가? 제가 이제 논란 제조기 있어 논란 제조기. 이제 방송에 멘트는 하긴 했지만 제 의도된 바와 다르게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던 게 이제 사실 그 사이에 테슬라가 굉장히 또 급락을 하는 또 구간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어떤 우려감들은 계속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 그 4분기 내에서 보면 12월 시장의 하락은 경기 침체였죠. 그렇죠. 네, 이게 이제 비단 상반기 내에서의 일어날 일들에 대한 미리 선반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시장만 보더라도 IRA에서 이제 상업용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을 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국내 2차 전지 종목들이 크게 급등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언제든지 이런 판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래서 작년 한 해로만 보면 나스닥 지수 33% 하락을 했고 다우지수가 8%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나름은 뭐 아웃퍼폼을 했죠. 그래서 작년에 연준이 지금 결국에는 상반기 내에 원하는 목표를 이루긴 할 겁니다. 긴축 스탠스로 가면서 이제 결국에는 임금 상승을 저해할 거고 그리고 작년 한 해로만 보면 3조 달러가 시총이 날아갔습니다. B5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3조 달러. 네, 예. 결국에는 제가 그 박 선생님하고 마지막 방송할 때 항상 강조했던 게 그 단기에 4%의 금리를 인상하면 과연 버틸 수 있느냐. 왜냐하면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 직전도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이제 똑같이 4%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저금리 상황이 오래 유지가 되진 않았거든요. 2년 정도였고 지금은 거의 뭐 12년 이상 뭐 지금 저금리 상태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거기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나 뭐 일부 부분들이 가시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사실 영국 사태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점을 이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려감으로 끝났던 상황이고요. 현재는. 그래서 이제 지금 BOJ에서도 이제 4월 정도 돼서는 스탠스가 확 바뀔 겁니다. 사실상 작년 1로 인한 달러 강세가 뭐 기업 실적이나 혹은 이제 시장 자체를 좀 흔들었다면 BOJ의 스탠스가 바뀐 것만 하더라도 엔화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면서 일부 투자 아이디어가 좀 생길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한 가지 보면 에너지가 연초 이후에 섹터가 59% 정도 상승을 했고 섹터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11개 섹터 중에서 유일하게 플러스였습니다. 뭐 통신 서비스도 마이너스 40%, 경기 소비재가 37% 정도 하락을 했죠. 그 중에 이제 옥시덴탈이 117% 상승, 엑스모빌이 80% 올랐습니다. 더 배 아파. 근데 에너지를 제외하고 유일하게 올라간 종목은 퍼스트 솔라 정도가 돼요. 미국 시장 내에서. 네, 70% 정도 상승을 했죠. 70%요? 70%요? 네네. 근데 이게 당연한 소리인 게 엑슨모빌과 쉐보론의 영업이익 합계가 126조 원, 1,0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 내에서의 그런 이익 기여도가 9% 이상이었고 그때가 정점이긴 했습니다. 6월 달이 실질적인 에너지 기업들의 정점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시각들이 올해도 좀 다릅니다. 이제 월가 내에서는 에너지 기업들이 다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또 주장하는 쪽이 있고요. 그래요? 네. 여기서 더? 네네. 그래서 저는 에너지주를 보는 월가 의견 많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너무한다 진짜. 네. 아니 왜냐면 이제 내년도 되게 방어적으로 많이 보는 관점이 많아서 헬스케어 뭐. 네네. 그래서 이제 추가로 지금 월가에서 얘기가 나오는 건 레스토랑 업종이나 일부 이제 그 이제 좀 더 방어적이면서 실적이 상승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이 만약에 이제 지금의 코로나의 정점을 찍고 나서 이제 나아진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생긴다면 강달러 국면에서 지금 부진했지만 레스토랑 쪽 그러니까 이제 북미를 제외한 나머지 아시아 국가 내에서 비중이 일부 있는 주식들은 좀 좋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 중국 리오프닝이 유가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게 실적은 사실 중국 쪽 매출 비중이 한 15% 내외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중국 수요 회복이 가시화된다면 우리가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 한국 시장의 과거의 패턴을 보시면
사실 정점을 찍기 전에 주가가 먼저 바닥을 찍고 피크아웃이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타이밍을 보면 생각보다 타이밍이 좀 빨라질 수 있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위중증 환자를 좀 본다면 이제 2월 정도를 좀 타겟으로 보고 있긴 한데 네. 그 전에 우리가 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이제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이제 긴축이 완벽하게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3월에 5.25%까지 완성이 돼야지 끝날 건데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인플레이션율이 생각보다 잡히지 않는다면 또 매파적인 발언들이 이어질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올 한 해는 어떻게 될 거냐? 왜 보시면은 FOMC 구성원들의 투표권이 바뀝니다. 맞아. 네, 그래서 찰스 에반스, 페드리아코, 뭐 닐 카시카리, 여기 옆에 계신 이제 형님 동생. 요새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중도파들이 위로 올라오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경이었던 로레타 메스터나 에스더 조지, 수잔 콜린스, 뭐 제임스 블러드나 일부 가장 강경했던 쪽이 좀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다소 아쉬운 건 금리를 다 올린 다음에 내려오면 의미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이전보다는 강경 구도에서 약간 약화될 거라는 게 전반적인 또 의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부분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뭐 사실 12월에도 연준 인사들 메리데일리나 로레타 메스터가 좀 강경 발언을 하면서 더 끌어올렸거든요. 12월 중순에도 이런 변수들을 좀 줄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 16일에서 20일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IMF 총재가 이제 밝혔듯이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한 3.2% 이하로 내려올 거고요. 그 이제 논리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을 거의 세계 성장률과 거의 비슷한 수준 내려오게 하면서 전체적인 성장률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미국은 한 1% 정도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지금 뭐 연준 쪽에서 0.5% 상승을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성장률이 이제 1월 중순에 다보스 포럼에서 이제 더 하향 조정이 되면서 여기에 따른 또 우려감들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다. 다보스 포럼 올해는 뭐예요? 지금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얼마나 긴축 오래 유지할 것인 이제 긴축에 대한 스탠스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MF 총재 게오르 이름도 어려워. 게오르 기반가? 그분이 중국 성장률이 안 좋을 거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야 당연히 지난번 PMI 나온 거 보니까 박살 났더만요. 근데 리오프닝 하면은 막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이미 지금 베이징은 한 90% 감염된 것 같다고 막 그러던데. 네,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중국 관련된 이슈가 좀 많은데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베이징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90%가 와우, 진짜 화끈하다. 1,800만 명 정도가 걸린 거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을 하는 거죠, 추정. 그리고 전체 코로나에 걸린 환자가 6억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6억 명이요? 네. 그래서 이제 전국 감염률이 40% 돌파를 했다. 이제 이런 매체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와, 일단 이제 PCR 검사 횟수도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거의 이제 저희 이제 우리나라로 보면 정점을 향해 갈 때랑 거의 비슷해지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의료 대량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중소 도시 같은 경우는 의료 인프라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치명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돼서 사망률이 100만 명을 진짜 넘어설지가 좀 관건일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테슬라나 이제 애플 등 이제 공장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다소 변수를 하나 좀 남겨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대도시는 이미 다 기어 나오고 있다고 그러던데 사람들이요? 네네. 왜냐면은 아니 우리 가족 다 걸렸다가 나 한번 다 걸렸어가지고 무서울 게 없어요 이러면서 다 기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대도시는 벌써. 근데 그러면 사실 가장 강력한 경기 부양책이 리오프닝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하철 이동량이나 이런 걸 보면 과거 이제 코로나에 대한 검색 뭐 이런 수가 정점을 찍었다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만큼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뜻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사실 중국을 우리가 이제 그나마 글로벌 IB들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결국에는 확진이 다 되고 나서 이제 정점을 향해 가면은 이제 다시 활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지금 35,000개 전체 매장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매출 비중이 만약에 높아진다고 하면 이번에 원두값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투자 대안들이 하나씩 또 나올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글로벌 IB는 CSI 300 지수를 추가로 한 15%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4,500선을 제시했거든요. 네, 지금 3,900선 언더니까 그래서 이제 작년 말보다 15%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 모건 스탠리도 4,200선 한 8% 정도로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코로나 걸린 확진자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걸리고 있는데. 월가나 이제 의견들이 다 이제 중국이 막 기원할 거다. 뭐 이런 이제 의견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지표도 많이 박살났고 이게 거의 바닥권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보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죠.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서 장 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PMI도 47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3개월 연속 위축이 되고 예상이 48이었거든요. 근데 작년 4월에 상하이 락다운 때가 47.4였습니다. 그때보다도 안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고 그만큼 빨리 영향을 미쳤다는 거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가장 안 좋은 걸 반영을 했다. 그러니까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는 또 증거로 또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경기 침체로 인한 뭐 수출량 감소라든가 이게 예상이 됐던 부분인데 오히려 이제 3월 5일이 이제 전인되죠. 그래서 그 직전으로 보면 정책 효과가 2월부터 기대감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안 좋은 상황이라면 경기 부양책이 최소 그래도 2월 중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요. 네. 중국 시장이 네. 지금처럼 만약에 뭐 내수 소비가 진작이 돼서 좋아진다. 네. 그럼 보통 어떤 종목들이 먼저 움직여요? 어떤 종목이 움직여요? 중국 같은 경우 섹터. 그래서 이제 지금 투자 아이들을 생각을 해보자면 미국의 상장될 중국 리오포닝 이제 수익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화장품, 카지노, 호텔, 의류, 오프라인 레스토랑 뭐 그리고 커피 전문점이 대표적으로 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어쨌든 중국의 매출 비중이 15%냐 20%냐 30%냐 이 싸움이잖아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그 리오프닝 수혜주도 중국에 수출한다 이거잖아요. 네네. 중국 내수 기업, 중국 기업을 보는 게 더 화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중국 레스토랑. 작년 연말에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ETF나 소비 관련된 섹터가 더 빠르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사실 제가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작년에는 정책 효과로 인한 그러니까 뭐 전기차를 포함해서 일부 업종들에 대한 관심이 높았고 실제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방어했다면 올해는 소비 진작에 따른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정책 회의나 다른 부분들 내에서도 뭐 알리바바나 일부 내수 진작에 대한 의지를 좀 보였듯이 이제 내수 관련 주들이 오히려 가파르게 좀 올라올지 않을까 저는 기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월트 디즈니나 뭐 맥도날드, 스타벅스, 마스터카드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아직 1월 정도에서는 이거를 우리가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전인대 이전까지는 투자 타임을 계속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이제 춘절 연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이제 소비가 살아나는지 혹은 이제 이게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변수가 뭐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는 않겠지만 그때부터 시장을 좀 주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봉쇄를 함으로써 엄청나게 좀 피해를 봤던 섹터가 이번에 리오프닝을 하면서 오히려 반대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막 면세점이나 예를 들면 이제 외국을 많이 뭐 물론 지금 PCR 이슈가 좀 많이 있는데 중국발 입국자를 뭐 받는 나라도 있고 안 받는 나라도 있고 뭐 이렇게 있듯이 그것도 한 달이죠 뭐. 그러니까 이것도 잠깐일 것 같아요. 예, 잠깐일 것 같고 그럼 결국에 뭐 면세 아니면 이제 항공 이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이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제 면세 항공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가 좀 올라오는 추세에 있고 좀 다소 이제 비용이 부담되는 섹터는 제가 좀 지금 필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부채가 많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금리가 이제 5.25를 향해서 만약에 미국에 간다면 지금 현재 중국에서 3.65%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 시장인 변수는 아무래도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금리 격차가 계속 벌어지느냐, 네. 그렇다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미 엑시트는 11월에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이후에 추가적인 엑시트가 나오느냐 여부도 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외국인 자금들은 이제 홍콩 시장 상장된 주식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아주 말끔하게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텐센트를 보면 11월 저점 대비해서 60%가 넘게 올랐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예. 마윈도 뭐 나타났던데.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과 중국 시장은 딱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미국은 어느 정도 반등을 확인하면서 중간에 들어가도 수익이 나는 구간들이 많았는데 중국은 극단적인 하락 구간에 들어가야지 수익이 좀 더 확률을 좀 높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미국 주식 정리하고 뭐 일부 앞서 말씀드렸던 차이나 비테크나 이런 쪽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11월 수익이 굉장히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너무 역발상으로 가도 좀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시아 쪽 시장 자체는 네. 최근에 성공했던 케이스들은 가장 극단적인 매도 흐름이 나왔을 때가 가장 좋았다. 예.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들 또- 아니라 그래서 안 또 봤더니 가장 몰라. 궁금한 종목 안 물어볼 수가 없죠. 테슬라. 네. 테슬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국에 있는 공장 네. 뭐 지금 뭐 되네 안 돼, 뭐 예를 들면 지금 만들고 있네 아니네 뭐 이렇게 네네. 얘기도 있고 하는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는 예. 있는데 단계 지금 많이 내렸던 거는 레버리지나 일부 자금들이 대출 물량들도 예. 굉장히 많이 출회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하락의 논리는 뭐 시장 점유율이 70%대에서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025년 이후부터 20%까지 낮아지는 거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는데 네. 과거 사례를 보면 사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2009년에서 15년까지 넘어갈 때 시장 점유율은 20%로 낮아졌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8배가 상승을 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점유율은 더 낮아졌는데 예. 테슬라처럼 결국에는 그 절대 금액이 또 증가를 했고요. 중요한 건 수익 점유율이 더 높아졌습니다. 수익 점유율이 네. 결국에는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의 그런 이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제 차별화된 전략을 가려고 한다면 뭐 물론 이제 FSD나 여러 측면에서의 또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죠. 근데 결국에는 비용 통제라든가 수익성도 굉장히 좀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점유율이 뭐 판매 대수에서 점유율이 좀 낮아진다 한들 네. 수익 점유율이 높아지면 네네. 그게 하나의 큰 또 그렇죠. 동력이 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봤을 때 야 20%로 낮아진대 너무 두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냥 예.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다면 예. 하지만은 이제 그 질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는 걸 또 보여주는 거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애플이 아무리 이제 안드로이드 진영이 과거에 80% 점유율까지 갔었지만 지금 애플이 강자지 않아요. 네네. 예. 수익 점유율도 굉장히 지금까지 높은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이유고요. 예. 그러니까 테슬라의 방향은 그 방향이 나오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사실 지금 공매도가 7,700만 주 정도 되지 않나요? 지금 한 2천만 만 주에서 단계 많이 올랐습니다. 한 5, 6개월 사이에 굉장히 많은 공매도 물량이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1억 주까지는 간다고 좀 보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그 아주 부정적인 내용과 긍정적인 내용을 좀 걸러서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테슬라 차이나에서 이제 보조금 혜택 취소가 이제 2023년에 굉장히 중국 쪽 시장에서 화제가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러면 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 발전할 수 있는지 비아디가 이제 사실 뭐 하이브리드카 포함해서 1위 업체긴 하긴 하지만 테슬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간 판매량이 계속 그래도 상위권을 유지하는지가 또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소비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아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우려감을 상쇄시킬 수 있는 뭔가 전략이 필요한 것 같고 결국에는 바이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혹시 뭐 일론 머스크, 그러니까 키맨 리스크 네네. 뭐 어떻게 보시나요? 일론 머스크의 여러 행보, 뭐 주식 파는 행위, 네. 뭐 이런 것들 참 계속 발목 잡고 있잖아요. 이게.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가 많이 가지고 있고 테슬라 같은 개인 경우는 투자자. 개인 대주주가 많이 물량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주 친화 정책이
그 애플보다는 좀 덜 나왔던 거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또 시행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방어됐다면 테슬라도 지금 정도의 상반기 내에서 이제 주식시장 정신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저는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또 판매량에서 보면 그 보조금 자체를 차량 가격에 녹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판매사가 받는 거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이걸 지금 10,000위안 정도 지금 또 인하를 했습니다. 테슬라. 10,000위안? 그러니까 보조금만큼 깎아주더라고요. 네네. 수익성이 나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차들은 아마 비아디 빼고는 대부분 인하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2009년부터 보조금이 29조 원이었는데 비아디가 1조 2천억을 받았고 테슬라가 6천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조금 효과가 사라지고 있고 사실상 그 비관론자들은 전기차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결국에는 보조금이 아니면 이 전기차 지금 이게 판매량이 급속하게 늘긴 좀 힘들다. 이제 막상 써보면 이게 뭐.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정우선님 매니저께서 길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네네. 딱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01년에 아마존이다. 네. 테슬라는 2001년에 아마존이다. 우리 대장님 썸네일 제목 나왔죠? 오늘 댓글 한 200개 잡았다. 악플만. 자, 댓글 200개 도전 그리고 우리 조회수 그러니까. 10만 도전하겠습니다. 예. 좀 부담됩니다. 네. 예. 일단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제가 주간 일정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일정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크게 강조했던 아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고용 보고서가 고용 보고서. 예, 네. 지금 목요일과 금요일에 발표했습니다. 아직도 20만 명 들어요. 아직도? 미국 이 12월 ADP 민간 고용 예상이 15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고용 보고서에서 비농업 취업자 수 20만 명, 그러니까 실업률 3.7% 내외 정도.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전년 대비해서 전월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연준의 의도대로 흘러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12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이 겹쳐서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S 2023이 이제 4일간 개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전보다는 사실 IT 종목들이 워낙에 좀 급락세였기 때문에 사실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전만큼 관심이 그리고 이런 애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처음 봤는데 원래 난리 나는데 원래. 그래서 이번에 뭐 5개 테마로 좀 보고 있는데 웹 3.0, 메타버스, 모빌리티, 디지털 헬스케어 등이 있고요. 그 다 지금 죽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조용한가 보다. 다 박살났으니까. 여전히 메타버스래요. CES에서는 그러니까. 기업들이 메타버스 아직도 메타버스래. 아직까지는 버스를 아까 잘 못한 오전에 건데. 제가 클로징벨 잠깐 진행했는데 제가 메타버스니까 메타를 살면 버스 탄다.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 제가 버스 지하철 탄다 그러니까. 그렇죠. 버스를 아직까지 버스가 좋냐 메타버스가 좋냐. 그러니까 언젠가 버스에 내려야 될 텐데. 아무튼 XR 확정 현실이나 제품 신제품 공개가 발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거기 관련주들이 굉장히 호응이 좋고 특히 뭐 메타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전보다는 관심도가 좀 적다. 다만 이제 IT 종목들은 전통적 CS가 있는 그래도 주에는 나름 선방을 해줬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주 무시할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표현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제가 빨리 좀 말씀드릴게요. 1월 중순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JP 모건이나 웰스파고 시티 등 이제 금융 기업을 시작으로 실적 시즌 이제 시작인데 겁납니다 진짜. 실적. 이제 앞으로 각오하고 있잖아요. 지금 실적보다는 앞으로 가이던스가 중요할 거예요. 근데 그 가이던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손 충당금. 그렇죠. 금융은 다 그거죠. 그래서 뭐 수익자 마진이 4대 은행이 2.48% 정도 전년 대비 31bp 정도 추가로 개선될 전망이 있고요.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중요한 건 대손 충당금을 비율대로 보면 웰스파고가 220% 정도 전년 대비 증가가 될 거다. BOA도 125%, JP모건 55% 증가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리테일 쪽에 신용이 굉장히 그 많은 이제 기업들이죠. 그래서 지난 그 12월 중순부터 보면 은행주들의 하락이 가팔랐던 거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이들의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신용 리스크가 일부 발생을 한다면
당연히 대손 충당금 쌓으면 실적이 좋을 수가 없죠. 네. 예. 그렇죠. JP 모건이 그나마 적은 거는 네. 뭐가 무슨 차일까요? 뭐 그건 딴 거보다 좀 적네. 네, 상대적으로 JP 모건이. 대응을 잘했죠. 제이미 다이먼이 리테일 지난번에 리테일의 비중 차일까요? 네, 개인?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네. 집값이 빠져서 담보가 떨어지는데 개인들이 이자를 못 내는 뭐 좀 이런 상황이 예상되는 건가요? 네네, 그렇죠. 그 지난번에 제이미 다이먼도 그 부분들을 좀 언급을 해서 그 자기네들을 대비를 하고 있다라고 뭐 지난 2분기부터 계속 주장을 해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노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거고, 이게 이제 12월 중순부터 실적 시즌 초입이기 때문에 이제 1월 시장도 좀 만만치 않다는 걸 또 보여주는 네. 하나의 또 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그 이제 BOJ가 이제 18일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거든요. 이날 또 올릴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엔화 기준으로 보면 지금 42% 정도 실질 환율에 대비해서는 저평가가 돼 있고 달러는 31% 정도 고평가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심하다. 예. 그래서 부분적인 통화 정책 변화만으로도 저평가 일부 해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기에 따라서 달러의 반응이 일부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있지만 이걸 기점으로 일부 상승의 논리로 또 작용할 수 있으니 한번 눈여겨서 볼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당연히 실적 시즌의 하이라이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25일에 테슬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역시 이번에는 2001년에 아마존이니까. 야, 그러지 마십시오. 네. 네, 26일에 일단 애플 실적까지 이제 1월 시장도 넘어야 될 산이 많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제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보면 예. 연준의 그 금리 인상, 최종 금리 인상은 3월로 이제 종착점에 가고 있다. 그렇다면 오히려 이런 기회로 인해서 주가가 1월에 만약에 바닥을 찍는다면 저점 통과가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본인만의 레벨을 좀 생각해서 좀 투자하는 게 맞지 않겠냐. 예. 그래서 너무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는 것보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보자. 종목에 집중을 하자. 네네. 이게 제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새해 첫 글로벌 라이브 첫 번째 손님 저희 정선희 매니저님께서 중국 그리고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네. 예, 이런 이야기까지 해주시면서 한번 다시 또 못 들으신 분들 다시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 저는 못 뵙지만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들어가. 그러면 거기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뭐 사람들과 잘 지내면 별탈 없이 무탈하게 잘 끝낼 수 있어. 내가 가르치는 걸 좋아하다면 해야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의 안정된 삶을 위해서라면 너무나 슬프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느껴지시나요? 나의 미래, 여기서의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은퇴하신 다음에도 남아있는 기간이 50년 남았단 말이에요. 그때의 생각과 날카로움을 내가 주도할 수 있는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펼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말만 들어도 막 마음이 뛸 것 같아. 주체적인 삶을 위한 첫 시작. 미래대학의 가장 큰 하나의 슬로건이자 목표는 뭐냐면 각자가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더 넓은 대양을 향해서 가려고 그러면 먼저 뗏목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출발점을 미래대학으로 저는 좀 돕고 싶었죠. 2023년 내 삶을 위한 투자. 3프로TV 미래대학과 함께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TV 앱에서 확인하세요.